크리스찬 디올 한 벌의 드레스로 전쟁 후 세상을 바꾼 남자. 1947년 2월 12일 파리의 한 작은 패션쇼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등장한 드레스 한 벌이 뉴룩이라고 불리며 전후 여성 패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갤러리스트였다가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를 거쳐 42세에 처음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한 늦깎이였죠. 어떻게 패션 문외한이 10년 만에 샤넬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을까요? 그 뒤에는 천재적인 타이밍과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숨어있어요. 일막 꿈을 이룬 예술가. 1905년 노르망디에서 태어난 크리스찬 디올은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외교관이 되기를 원했지만 디올의 꿈은 예술가였어요. 1928년 그는 친구와 함께 파리에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피카소, 마티스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죠.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갤러리는 문을 닫았고 아버지의 사업도 파산했습니다. 34세의 디올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죠. 그는 생계를 위해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그, 하퍼스 바자 같은 잡지에 그림을 그리면서 패션계를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디올이 패션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그는 옷을 단순한 실용품이 아니라 조각품으로 생각했어요. 이 관점이 훗날 디올만의 독특한 철학이 되었죠. 1938년 디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당시 파리 최고의 쿠티르 하우스였던 로베르 피게에서 디자이너로 스카우트한 거예요. 하지만 곧 2차 대전이 터졌고 파리는 독일군에 점령당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디올은 꾸준히 작업했어요. 하지만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고 싶어 할까? 이막 마르셀 부사과의 운명적 만남. 1946년 41세의 디올에게 인생을 바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면직물 사업가 마르셀 부삭이 찾아온 거예요. 디올씨, 저와 함께 새로운 쿠티르 하우스를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부삭은 사업가였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디올에게 완전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직 아름다운 옷만 만들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부삭의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그는 디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우리는 옷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팔 겁니다. 전쟁으로 지친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부삭은 파리 몽테뉴가에 아름다운 부티크를 마련했습니다. 회색 실크 벽지, 크리스털 샹들리에, 루이 16세 스타일의 의자까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어요. 1946년 12월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디올이라는 이름을 몰랐죠. 산막 뉴룩의 탄생과 센세이션. 1947년 2월 12일 첫 번째 컬렉션의 날이 왔습니다. 디올은 전쟁으로 메마른 여성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샤넬식의 실용성이 아니라 여성스러움의 부활이었거든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실루엣을 제시했습니다. 꽃잎처럼 퍼지는 풀스커트, 가는 허리, 부드러운 어깨 라인. 한 벌의 드레스에 무려 20m의 원단이 들어갔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쟁 후 물자가 부족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원단을 쓴다니. 하지만 쇼가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보그의 편집장 카멜 스노우가 외쳤죠. This is a totally 누룩. 바로 이 순간 뉴룩이 탄생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디올과 부삭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패션쇼를 단순한 옷 발표회가 아니라 문화적 이벤트로 만들었어요. 유명 사진작가들을 초대하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심지어 뉴룩을 입은 모델들이 파리 거리를 누비며 화보를 촬영했어요. 이게 바로 스트리트 패션 마케팅의 시작이었죠. 결과는 뉴룩은 전 세계적인 열풍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룩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너무 많은 원단을 낭비한다면서요. 하지만 이런 논란조차 디올에게는 최고의 홍보가 되었죠. 사막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 뉴룩의 성공 후 디올은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1948년 디올은 뉴욕에 첫 해외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옷만 판 게 아니었어요. 그는 파리지행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수출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파리 부티크와 똑같이 꾸몄고 직원들은 모두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심지어 매장 안에서 프랑스 향수까지 뿌렸죠. 이게 바로 경험 마케팅의 원조였어요. 고객들은 단순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파리의 꿈을 사는 거였거든요. 1950년 디올은 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라이선스 사업이었어요. 미국 회사들에게 크리스천 디올 이름을 빌려주는 대신 로열티를 받는 거였죠.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다른 럭셔리 브랜드들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며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디올의 전략은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올을 접할수록 브랜드 가치는 더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디올은 옷부터 액세서리, 향수, 심지어 스타킹까지 모든 여성용품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어요. 오막 비극적 죽음과 영원한 유산.
하지만 1957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이 52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불과 10년간의 활동이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엄청났습니다. 디올 하우스는 이미 연 매출 1200만 달러의 글로벌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디올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쿠티르로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기성복과 라이선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현대 럭셔리 브랜드의 표준 모델이 되었죠. 엔딩. 42세에 시작해서 52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디올의 10년은 정말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션 산업의 DNA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샤넬이 해방의 패션을 만들었다면 디올은 꿈의 패션을 만들었습니다. 디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케팅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타이밍과 감정 마케팅의 힘입니다.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읽고 그 감정에 완벽하게 맞는 제품을 내놓는 것이죠. 비하인드 신즈. 다음 시간에는 디올과 샤넬의 라이벌 구도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공한 에르메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